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27일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정부와 세계 주요국,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영내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7일 또다시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가 대북 압박과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May 27th launch, which incorporated technologies that are virtually identical to those used in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 This launch wa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have been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ROK and Japanese counterparts regarding the launch, and we urge all countries to condemn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press the DPRK to engage in serious dialogue, which to date it has refrained from doing. 미국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불안정 행동을 지적하며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ve seen these types of launches before. They're destabilizing. We always coordinate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유엔도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s the attempted launch of another military satellit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y launch by the DPRK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s contrary to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럽연합 EU도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이번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분명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면서 탄도 군사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동참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27일 위성 발사 실패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또 다른 사례로 불법적인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주 발사에 사용되는 기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이미 달성한 우려스러운 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과 8월에 1, 2차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후 북한은 올해 추가로 3개의 정찰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6개월 만에 추가 발사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대뿐인 미군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발사 약 1시간 30분 전부터 한반도 서해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기 전 1단 추진체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발사와 폭발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직전 플라이 레이더 24는 한반도 서해상에 미군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선회 비행 중이던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가 이루어지기 약 90분 전인 27일 오후 9시 10분쯤 중국 칭다오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선회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선회 비행은 약 34,000피트 상공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비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상에는 코브라볼의 항적이 여러 개의 타원형 형태로 표시됐습니다. 코브라볼이 이 일대에서 선회 비행을 하면서 대형 원 4개를 막 그리던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추진체 등의 1에서 3차 추락 예상 지점의 좌표를 공개했으며 이날 코브라불이 선에 비행한 지역은 1단 추진 로켓의 낙하 지점도 포함됐습니다. 코브라불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시점 1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에서 대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를 약 3시간 앞둔 오후 7시 30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전 세계의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군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은 1단계에서 공중 폭발해 코브라볼이 떠있던 상공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코브라볼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도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로켓 엔진을 통째로 들여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28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실패를 신형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우주궤도 진입을 성공시켰던 엔진을 북한이 6개월 만에 바꿀 이유가 없으며 새로운 엔진 개발에는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러시아 엔진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러시아 엔진 도입과 관련해 북한이 기존의 우주 발사체와 병행해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기술자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우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을 발사한 시각에 중국 여객기 한 대가 동창리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으며 발사체 예상 항로에는 최소 3대의 민항기가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 항공 소속의 NS-3322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시각인 27일 오후 10시 44분쯤 발사 장소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서쪽 약 80km 상공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발사체 예상 항로에는 하얼빈을 출발해 항저우로 향하던 스촨항공 3류 3158기가 날고 있었으며 이보다 남쪽 방향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점엔 베이징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 소속의 CA981편과 얀타이발 인천행 산둥항공 여객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구체적인 시간을 공개하고 주변 약 100km 지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지만 북한은 발사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국제법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영내와 세계의 안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무부의 대변인도 2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비록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며 북한의 여러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이 발표됐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평가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등 한반도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8,830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1022쪽 분량의 전문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초안에는 없었던 여러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영내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전 법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영내 공격적인 적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극한 기상위험에 대처하는 미군과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군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한 차례 국가 차원의 테이블탑 훈련, 즉 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이 훈련은 최소한 군사 충돌 시 중국 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공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는 또 한국전쟁의 이친 영웅으로 알려진 미국 해군의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로를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된 상황에서 훈장 수여 기한이 만료돼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하고 전문 공개에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초안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초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동원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이며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로 제정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장소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넷랩스의 25일자 위성사진에는 길이 약 115m인 선박이 러시아 전용 부두의 선차를 바짝 밀착시키고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약 130m 길이로 놓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바로 옆 부두에서도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라진항에서 가장 최근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장면이 촬영된 것은 지난 13일이며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2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가자지구 라파 도심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주민과 목격자들을 인용해 28일 이스라엘군 탱크 여러 대가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약 5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0명가량의 민간인 사망자를 낸 가자지구 남단 라파 텔 알술탄 난민시설에 대한 공습이 비극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27일 의회 연설에서 라파에서는 이미 100만 명가량의 비전투원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번 공습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테러리스트 2명이 사망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로부터 F-16 전투기 30대를 지원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벨기에의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와 만나 9억 7,700만 유로, 약 10억 6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 안보협정을 맺었습니다. 벨기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방국의 F-16 전투기 제공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스페인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으며 이번 협정에 따라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과 레오파르트 탱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으로 서필리핀해에서 4개월간 연내 어업 중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일방적 어업 유예 조치는 서필리핀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외무부는 매년 반복되어온 중국의 관련 조치에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등이 포함된다면서 중국 정부의 외교 서한을 통한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서쪽 해안 인근 사비나 암초, 필리핀 이름 에스코다 암초와 스카보로 암초, 필리핀 이름 바호데 마신록, 중국 이름 황옌다우 주변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상서울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최근 제정된 새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 6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보안장관이 밝혔습니다. 크리스탕 홍콩 보안장관은 28일 성명에서 지난 3월 홍콩 입법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던 국가안보 수호조례상 선동 혐의를 적용해 민주화운동과 초항텅시 등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탕 장관은 이들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이용해 사법부 등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우 씨는 다가올 민감한 날짜에 맞춰 선동 의도를 갖고 글을 게시하기 위해 체포된 다른 5명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탕 장관이 언급한 날짜는 1989년 테난먼 사태를 중국 당국이 유혈 진압했던 6월 4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보안법은 반역과 사보타주 파괴 행위,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 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